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사건인 인유 카레라이스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1월 9일 싱가포르 형사 강력팀의 알라말레 요원은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파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치안 안전 순위는 세계 2위에 달하여 경찰들의 업무도 아주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알라말레 요원은 이미 2주 동안 할 일이 없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호출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말레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해하며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말하며 알라말레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경찰국은 도시 곳곳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정보원을 배치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고를 한 사람은 바로 알라말레 요원이 관리하는 정보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후 정보원은 2년여 전 어떤 인도 남자가 한 교회에서 참변을 당하여 카레라이스로 만들어져 도로 곳곳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라말레는 뭐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보원이 술에 취하여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정신이 또렷해요. 피해자의 이름은 마리타무투이고 38세 인도인, 공익사업구 창이미 인산로 휴가캠프의 경비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둘과 딸 한 명이 있는데 전부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내 이름은 라미아고 34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원이 제공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전부 이름이 명확하고 게다가 그는 알라말레 요원과 수년간 같이 일해왔는데 그가 제공한 단서는 항상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알라말레는 의심이 갔지만 여전히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상사는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는 말을 듣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알라말레에게 그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알라말레는 우선 피해자 마리타무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타무투는 38세에 성격이 난폭했으며 격투기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에 남은 가족과 사이가 나빠 홀로 싱가포르로 넘어와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마리타무투는 바로 공공사업국에서 경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 라미아와 세 자녀와 함께 오절로의 한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984년 12월 12일 항상 부지런하게 일하던 마리타무투가 출근하지 않자 그의 직장 상사는 그의 집으로 전화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리타무투의 아내는 남편이 전날에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떠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의 답변에 사업국 사람들은 아주 의아해하였습니다. 마리타무투는 이미 12월 21일과 22일에 연차를 냈는데 왜 또 아무 얘기 없이 갑자기 먼 길을 떠났을까요? 그가 평상시 하는 행동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 6일이 지났는데도 마리타무투가 돌아오지 않자 사업국 직원들은 다시 그의 아내 라미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미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며 이미 경찰에게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말레 형사는 그 당시 경찰 신고 기록을 찾아 1984년 12월 18일에 라미아라는 인도 여성이 경찰서로가 남편이 말레이시아의 원딩 카지노로 휴가를 떠난 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조사를 진행했었지만 마리타무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인도인과 말레이시아인이 귀국 후 돌아오지 않는 일이 아주 흔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라미아가 말한 대로 마리타무투가 말레이시아에서 실종되었다면 국제사건으로 일이 커지기 때문에 경찰은 은밀히 조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타무투는 1987년 1월까지의 실종 상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알라말레 형사는 사건을 계속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타무투가 사라지기 전에 사업국에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종된 후 사업국은 그의 아내를 찾아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라미아는 돈을 갚을 여건이 안 돼 결국 대손 충당금으로 방치하게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마리타무투는 경제적으로 휴가를 갈 여윳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박에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그는 출국 기록이 없었습니다. 설마 미립국을 시도한 것이었을까요? 게다가 윈딩 카지노에는 마리타무투의 계좌 개설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라미아는 분명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알라말레는 라미아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그녀와 그녀의 가족 사이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라미아도 인도에서 싱가포르로 이민한 이민자인데요. 그 당시 그녀는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 왔습니다. 가족의 생활은 몹시 가난하였는데요. 오절로 장로회의 예배당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라미아는 똑같이 가난한 신세였던 마리타 무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리타 무트는 알코올 중독이 심하여 술에 취하기만 하면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내를 폭행하는 게 불법이며 신고당하게 되며 몇 달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인도인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가정의 문제를 경찰서까지 가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가정폭력이 흔한 편이어서 아내 라미아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여 그녀는 종종 친정으로 가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타 무트의 가정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심지어는 아내를 여러 번 병원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결국 라미아의 오빠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리타 무트를 찾아가 몸싸움까지 벌였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격투기를 배운 마리타 무트는 라미아의 오빠를 심하게 다치도록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라미아의 오빠들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오빠는 인도에서 전과 기록이 있었는데요. 1973년에 불법으로 사격도구를 소지하고 강도질한 혐의로 인도에서 18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둘째 오빠는 백정이었는데 연방도 바사의 정육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의 성격도 매우 거칠어서 이웃들은 전부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오빠의 성격은 비교적 좋았었는데요. 그 당시 교회에서 경비 일을 했었습니다. 알라말레는 확보된 단서와 증거를 한데 모은 후 대담한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타 무트는 사실 해외로 휴가를 간 게 아니고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다 그녀의 오빠들을 화나게 만들어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은 어디로 갔을까요? 갑자기 알라말레 영사는 정부원이 이전에 마리타 무트가 카레라이스로 만들어져 길가에 버려졌다고 한 말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알라말레는 그 당시 오제루의 방글라데시 출신의 청소부를 찾아가 신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그 당시 12월쯤 근처의 쓰레기통에서 확실히 많은 양의 카레라이스가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중 한 사람이 그 카레라이스를 맛보기도 했는데 안에 고기 맛이 아주 이상했다고 하였습니다. 알라말레는 이에 카레라이스 안에 있는 고기가 마리타 무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알라말레는 사건에 관련된 30여 명의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사건의 진실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증인 한 명은 어느 날 라미아의 셋째 오빠가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테이블 위에 카레라이스가 있는 걸 보게 되어 별 생각 없이 맛보았다가 이상한 냄새와 냄비 안에 수상한 뼈를 발견하여 더 이상 먹지 않고 그릇을 내려놓고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라미아 일가족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체포작전은 3월 24일 오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요원들은 5갈래로 나뉘었으며 각각 라미아의 집과 라미아가 일하는 곳과 둘째 오빠의 정육점 그리고 셋째 오빠가 있는 교회와 세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가 사는 집까지 급습하여 모두 8명의 용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마리타 무트의 아내 라미아는 물론 그녀의 세 오빠와 그들의 아내 그리고 라미아의 나이든 어머니를 체포하였습니다. 처음 그들 8사람은 전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이든 물어보면 모른다고 일관하였습니다.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마리타 무트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경찰이 왜 그들을 찾았는지는 더더욱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몇 사람이 입을 열지 않자 경찰은 피로전 작전을 펼쳐 결국 그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8명의 진술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대체로 일치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의 과정을 대충 추측해냈습니다. 12월 12일 오전 용의자 8명은 전부 오졸로 교회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라미아의 오빠들은 집을 떠난 후 마리타 무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저녁 8시에 그녀의 오빠들은 여동생 때문에 마리타 무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크게 몸싸움을 일으켰습니다. 마리타 무트는 곧 모든 사람들에게 제압당하여 쇠방망이에 두들겨 맞아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화가 덜 풀렸다고 생각했는지
그를 몇 번 더 때렸습니다. 결국 마리타 무트가 숨지게 되어 온 가족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정가가 있던 큰오빠가 가장 먼저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일단 마리타 무트의 흔적부터 치우자고 제안했습니다. 큰오빠는 백정이를 하는 둘째 형을 앞장 세워 그의 몸을 토막낸 후 쌀과 카레를 섞어 큰 냄비에 카레라이스를 만든 다음 작은 봉지에 담아 교회 일대의 거리를 따라 버리면서 사람들에게 발견되더라도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로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리타 무트가 싱가포르에서 잊혀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건 발생 과정은 추측해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래되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도구인 세막대기와 날카로운 도구, 그리고 카레라이스를 끓이는 데 사용되는 큰 냄비와 카레라이스를 담는 도시락과 비닐봉지, 또 카레라이스를 버리는 쓰레기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마리타 무트의 몸이 어느 쓰레기장에 묻혔는지도 몰랐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피해자의 신체가 없는 단죄 사례는 있었지만 마리타 무트 사건의 물질적 증거와 환경적 증거가 지극히 부족하여 경찰서 국장조차도 라미아를 포함한 범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예상한 대로 이후 법정 재판에서 판사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만으로 실질적인 물적 증거와 환경적 증거가 없으면 용의자의 범행을 단죄할 수 없어 그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만 그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과 용의자 사이에 여러 차례의 싸움이 있었고 3명의 남성 용의자는 심지어 또 체포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경찰은 4년 동안 실질적인 증거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여 1991년 6월에 수감 중이던 3명의 용의자가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은 지금까지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했던 알라말레 요원도 이미 퇴직하였습니다. 경찰은 라미아 가족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하였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판사의 판결은 합리적인 걸까요? 비록 법정의 재판은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였지만 동시에 법을 어기는 범인까지 보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법은 꼭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정폭력에 맞서 남녀를 불문하고 꼭 법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